1943년 9월 5일 대한민국 대구에서 태어난 이명희 여사는 한국 기업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국내 최대 유통 대기업 중 하나인 신세계그룹의 회장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고구 이건희 삼성 회장의 여동생이자 삼성 창업자 이병철의 막내딸인 그녀는 위대함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회복력, 야망, 그리고 개인적인 상실의 여정이었으며 성공의 빛과 함께 고통의 그림자도 항상 따라왔습니다. 2018년 희귀한 인터뷰에서 그녀가 공유했듯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과 삼성 가문의 막중한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강력하지만 압박감이 심한 가정에서 자란 이명희 여사는 아버지 이병철이 세운 사업 제국의 일원이 되기를 기대하며 자랐습니다. 8남매 중 막내였던 그녀는 형제 자매, 특히 훗날 삼성의 상징이 된 오빠 이건희 회장에게 가려지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부모님과 형제 자매의 죽음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느끼는 고립감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항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2020년 오빠 이건희 회장을 잃은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오빠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전략적 결정에 있어 그녀의 동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일부를 잃은 것 같았고 경영자로서 자신이 느끼는 압박감을 이해하는 누군가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무거운 사업 책임으로 인해 두 아이인 정유경, 정용진과 헤어진 것이었습니다. 엄마로서 그녀는 항상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신세계 사장이라는 역할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많은 시간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아이들 사진을 보며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울곤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갔다는 사실과 바쁜 일상 탓에 유경과 용진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놓쳤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러한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성장하여 성공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이들과 더 많이 함께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후회를 느꼈습니다. 이명희의 커리어는 남성 중심적인 기업 세계에서 인내, 재능, 그리고 편견을 극복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능력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최고의 명문대 중 하나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그녀는 1963년 아버지가 설립한 유통기업 신세계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았지만 그녀의 전략적 비전과 사업 감각은 곧 더 큰 책임으로 이어졌습니다. 1997년 그녀는 신세계그룹 사장에 취임하여 전통적인 백화점 체인에서 롯데, 현대 등 대기업과 경쟁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유통 대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명희 회장의 가장 큰 업적은 신세계를 럭셔리와 혁신의 대명사로 변모시킨 것입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신세계는 백화점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세계 최대 쇼핑몰 중 하나인 부산 센텀시티점을 비롯한 현대적인 쇼핑몰을 개장했습니다. 또한 1991년 삼성그룹에서 신세계를 분리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신세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유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신세계가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된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독립적인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업적은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신세계 슈퍼마켓 체인 이마트의 출범입니다. 이마트는 막대한 매출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신세계가 중국, 베트남, 미국에 매장을 열면서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디지털 시대의 온라인 쇼핑 잠재력을 파악하며 이커머스에도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신세계의 이커머스 플랫폼 SSG.com 출시는 쿠팡, 지마켓 등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한 혁신적인 행보였습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신세계는 신세계 푸드, 제와이 메리어트, 서울 등의 브랜드를 통해 식음료 및 호텔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여러 산업 분야에서 그룹의 입지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성공 덕분에 그녀는 2005년 한국경제인협회 최우수 리더십상, 2012년 포브스 코리아 올해의 여성기업 인상을 비롯한 수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커리어가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1987년 아버지 사망 후 삼성 자산의 경영권을 놓고 가족과 벌인 법적 분쟁이었습니다. 이 분쟁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대중과 언론의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형제자매들의 자산 분할 의혹에 시달리며 신세계를 운영해야 했기에 지친 날들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신세계가 중국 시장 진출 초기에 실패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마트는 한국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2017년 국내 경쟁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바람에 중국 매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실패는 그녀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중국 시장 철수 소식을 접했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명희는 재능뿐 아니라 끈기와 용기를 바탕으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남성 중심적인 업계에서 여성으로서 그녀는 편견과 능력에 대한 의심에 직면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 걸맞은 역량을 증명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재무 보고서와 사업 전략을 검토하며 일하기도 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명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업 파트너들의 비판에 맞서 침착함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던 날도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그녀를 압박감에 울게 했지만 신세계의 이익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강력한 리더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명희 회장은 한국 유통업계에 오래도록 남을 유산을 남기겠다는 열망으로 항상 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신세계를 단순한 한국 브랜드가 아닌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킨 것입니다. 그녀는 베트남에서 미국에 이르기까지 이마트를 해외 시장으로 확장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며 전 세계적으로 이마트를 알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중국에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러한 포부를 포기하지 않고 세계적인 경쟁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 향상과 기술 혁신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또 다른 목표는 젊은 세대, 특히 자녀들이 신세계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장녀 정유경 씨가 신세계 백화점 부문 사장을 맡고 아들 정용진 씨가 그룹의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기업에서 혁신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성공하고 신세계를 계속 성장시키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업적 중 하나입니다. 또한 그녀는 신세계의 젊은 직원들에게 장학금과 경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그룹의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자 교육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한국의 교육 및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때 그녀는 자신을 키워준 지역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향인 대구에 의료원 건립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녀의 자선 활동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세계를 지원해온 사회에 보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성공적인 사업은 단순히 이윤으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로도 평가된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이명희와 정재은의 사랑과 결혼은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한 장이었지만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1960년대 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시절에 만났습니다. 정재은은 유망한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미래에 대한 대화와 의미 있는 삶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두 사람은 1967년 결혼하여 정유경과 정용진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초창기 정재은 씨는 아내의 말없는 동반자였습니다. 신세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아내를 지지했고 어려운 시기에는 항상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항구처럼 안정감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도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일과 가정의 책임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두 사람은 점차 멀어졌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정재은 씨는 아내의 성공에 때로는 그늘에 가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편 신세계 사장 이명희 씨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출장을 자주 다녀야 했기에 남편과 함께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녀는 결혼 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편과 서로의 압박감과 꿈을 온전히 공유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슬픔은 당열된 가정을 꾸리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깊이 사랑했지만 생일이나 휴가 같은 가족 행사보다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아이들과의 여행을 취소해야 했던 적도 있고, 나중에는 딸 유경이가 엄마가 집에 더 많이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때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정재은과 함께 사랑과 지지로 위로하려 애썼지만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없었던 것이 여전히 아쉬웠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이명희 여사의 비극적인 죽음은 그녀의 가족, 친구, 그리고 한국 재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고속도로에서 통제 불능 상태의 트럭과 충돌하는 중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그녀가 국제 파트너들과의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저녁 무렵 발생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그녀는 결국 부상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한국 유통업계에 큰 공백을 남겼고 그녀는 선구적인 리더이자 회복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명희 고인의 장례는 2025년 3월 20일 서울의 한 고급 장례식장에서 유족, 신세계 임직원,